근데 오늘 3점 강의는 3점 완결 편이 아니라 3점 1이에요. 시즌 1이에요. 왜냐하면 과정 중에 3점을 먹고 있는 과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다 할 시간도 안 되고 양도 안 돼요. 그래서 과정을 따로 나가셔야 돼요. 무장생이라든지 자천생이라든지 천안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3점이 먹고 있어서 여기서 다뤘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제외하고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너무 제약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3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지금 상처님이 말씀하신 부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결국에는 9가지 권내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것 때문에 그 9가지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여기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 굉장히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가 나오고 우리 사회 속에 이런 번뇌들이 얽히고 살면서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고 아웃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줘야 되지 않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형제들 부모 형제들 간에 그런 것들이 너무 얽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피가 약해서 외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가 안 좋아. 그럼 그 가족력을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나도 또한 안 좋겠지.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게 돼요.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의 위 건강은 되게 좋겠죠. 그렇게 이렇게 아래로 후손으로 내려가면 언젠가 이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가족력을 나의 의지 못하게 이런 거 없애버리고 이런 것처럼 이런 번뇌들도 내가 인지하는 순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혹은 그것을 성찰을 통해서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것도 일부의 삼정이거든요. 고현님을 자꾸 제가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계속 고현님한테 오시는 날 갔는데 말씀을 건네드리고 어떠시냐 계속 이렇게 한 이유를 좀 잘 몰랐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아름아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연하실 때 쳐다봤죠. 여기서 그 번뇌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보다 번뇌를 탈피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고현님이 그 번뇌의 한계를 어느 순간 내려놓고 탈피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출연장에서 기본 주는 사람이 바꿀 줄 보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상춘이 설명할 때 이렇게 실습할 때 고객님 맞으세요? 혹시 쌍둥이 동생이라고 서울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진짜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달아냈어요. 이렇게 잘되시고 자연스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하고 고객님하고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점 끝 무렵에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 또 다른 데서도 약간 하시는 것 같아서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거기에서 탈피해서 이제 각성을 통해 이제 성자가 되는 것을 목적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성자라 하면 원래 나를 인지하고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이제 제일 처음에 본질. 이게 뭘까요? 내 기분의 모습이. 그리고 두 번째 본성. 이것들은 개개인별로 다 다르죠. 그럴 거예요. 이미 지금 알고 있잖아. 본성이 어디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할지 다 모습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지다. 내 정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 내 마음의 모습. 근데 이것들은 다 각각 다 다른데 얘는 현재는 다르지만 다 똑같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저희 선수원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본질의 모습을 보기로 했잖아요. 그게 결국엔 본질이 똑같아지는 이것을 통해. 그래서 이걸 한 거거든요. 이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결국 이제 앞서서 그 선생님이 이걸 설명했죠. 사과. 네. 이것을 깨닫기 위한 촛불.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과예요. 원래적으로 이거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뭐 일통, 뭐 교통, 소통 이런 걸 했잖아요. 결국 그런 것으로 알게 되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걸 기술적으로 연마해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여자분들은 일통하다가 다 준다라는데 그럴 때 딱 나가거든요. 우리 저기 가다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죠? 이런 경험들이 계속 있게 되면 딱 껴요. 공허한 느낌이 들면 딱 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사과를 깨닫게 가는데 사과가 뭐냐면 깨달음의 4단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각성을 통해서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 6분, 하, 3분이 있어요. 이것도 혹시 설명 들으셨죠? 아니요? 아직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 여기 이제 1, 그 다음에 6개. 예. 지금 좀 전에 사과를 깨달으신 그 각성에서 성자가 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사람들은 6개의 몸을 입어 고통으로 공부를 해서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를 하는 거죠. 이들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일반 공부해야 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들도 웃기고 반복해서 또 살고 또 그 번뇌에서 고통받고 그러니까 지옥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여우칸을 깨서 우리는 뭐라더라 번뇌를 벗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일내 존재가 있어요. 일내과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이제 사과 중에 아다함이라는 거, 사다함이라는 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일내의 존재가 이미 삶과 죽음을 해탈을 하고 그냥 여기서 있어도 되는데
내가 뭔가 부족함을 더 느껴요. 그래서 있어도 대회에서 불구하고 여기 내려와서 화신을 하고 천상계와 인간계를 거쳐 다시 이 자리에 올라가요. 이런 성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아라한 존재가 돼요. 사실은 그 마음을 갖고 다시 공부하는 사람은 2인자거든요.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라한 존재가 되는 1인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설명한 뭐 사과 이런 걸 공부하면서 목적을 알아게 되기 위한 목적에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사실 세계라고 네. 상육품은 어떤 고개에 있어서 높은 존재들의 뭔가 그렇죠. 하상품은 상품은 고개. 네. 하지만 유해를 하는 하상품에 유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고통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소통을 해서 고개를 갈 수는 있지만 소통을 하면 여러 가지 딱지를 못하면 네. 하삼이라서 다시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서 계속 무한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왜냐면 공부를 해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잠깐 고현님 얘기하시는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고현님 여기 와서 이거 네. 왜냐면 번뇌를 지금 사과 중에 일부를 지금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부경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뭔지를 제가 설명하면 좀 난처하겠죠. 네. 그런 것들에서 본인이 다 쳐다보세요. 우리가 같이 막 앞에서 뭐 그냥 발목새 이 사람 나한테 했는데 말도 했는데 이거 다 아까 부결내에 해당되는 부분. 결국에는 그런 번뇌를 다 내려놓고 사과를 좀 더 깨달으면 상육품으로 올라가는 성자가 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고 지금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과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삼천이 이야기한 것은 기본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설명드릴 성경은 그런 것보다 인식의 차이? 이해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강제로 이거를 제발 이해하지 마세요라고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의 3차원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우리 다음 차원을 이제 느낄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고 확신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안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이 실험회 끝난 뒤로 아마 이 3주 정도는 지금 청년공 부분이라든지 삼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고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의 얘기 이후에 이어서 가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삼정을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독일에서 받은 글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 뜻이나 해석을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생각해보세요. 그냥 읽어보면 이게 삼정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 요정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었죠. 삼정은 천지이므로 삼재의 올바른 도리이며 삼경은
올바른 도리로 가는 길이니 그중 경천은 하늘을 위한 방법이고 경은 땅을 위한 방법이며 경인은 사람을 위한 방법이다. 현공은 곧 경천을 뜻하고 전공은 경호를 뜻하며 경인은 곧 기공이니 우리는 이제 겨우 기공을 깨우쳤습니다. 우리 이제 기공하고 갈 길이 많아요. 지천님이 젊으셔서 그나마 다행이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막 연로한 상태에서 여기 막 이상한 한국 입고 앉아있으면 저건 어떡하지? 나 저 배워야 되는데 심지어 정지는 걱정이 돼서 걱정이 돼서 어깨 아프시다면서요. 어깨 아프면 발공이 안 되니까 파스를 못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행으로 열심히 이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런 앞서서 말한 그 사고나 갖춰야 될 뭐 본성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이미 거기로 다가가기 위한 가족들이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대기 중인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 하실 분들. 대학생이면 초등학생이면 이게 다 거기를 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놓치지 마셔요.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욕계인가요? 가성풀인가요? 아니면 어떤 게 어디였나요? 지주님은 아까 대화하는데 상육품이 아닐까요?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만 그렇게 얘기할. 근데 우리는 이 순간서부터 우리 욕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레만가요? 연락을 하는 존재예요. 일레가 다가가는 문제. 예. 이제 알기 시작했잖아요. 왜냐면 사실은 일레가인은 맞아요. 왜냐면 아까 세영천님이 일통, 이것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씻겨내고 시작했기 때문에 일레가가 시작이 되고 이미 깨우친 사람이 들어주고 이미 일레가인입니다. 그리고 수련을 하다가 그 중간에 멈춘다는 일레가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그건 욕계인인가요? 예. 아니면 사사품인가요? 욕게임입니다. 욕게임이면서 화사품이죠. 소통을 했으니까 화상으로는 안 됩니다. 아, 예, 안 돼요. 아니, 이게 화상품이죠. 화상품이죠. 예, 화상품. 근데 그 행위를 한 자체에는 되게 높이 평가를 하나 그 공덕이 어디를 가겠어요? 이미 자기 마음을 물감에 있겠죠. 그 순간 때려치면서 자기를 옥죄는 번뇌가 폈잖아요. 스스로 여우칸을 만들었겠죠. 반대로 아까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후용품에서 내가 부족하여 다시 현세로 내려와서 하신을 하는 존재들 이들은 내려올 때 본인 스스로를 묶어요. 여우칸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한 상태에서 화신이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과라는 것을 자기가 다시 그 화신을 통해서 다시 갖게 되는 그것도 공부인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아라한으로 넘어가는 이게 되게 어렵죠. 왜 그래야만 해? 근데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기공을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보살 언제 진대고요? 알아가는 거면 불보살 이렇게 수업에서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 이제 불보살의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말씀드린 게 불교 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불보살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일레가 있어요. 아, 일레가. 예수님도 일레가 그렇죠. 예수님 일레가 좀 이미 태어날 필요 없는 다시 태어났어. 그 일레가 일레가가 다시 태어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네. 부족함을 느끼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거기 있어도 되는데 내려와서 그걸 다시 한번 공부하고 가는 그게 그 3육품 중에서도 소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부족하게 공부를 하고 내려온 존재가 2등이에요. 그거를 하시면 하면서 깨우쳐서 다시 올라가는 존재가 이제 1위로 오는 거예요. 알아요. 그 사과를 검색해보면 1, 2, 3, 4의 의미가 다 있어요. 아다함, 아라한과 뭐 이런 수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서열이 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3점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공을 하지만 삼정이 굉장히 물량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물리학이나 이렇게 아인슈타인이나 혹은 뉴턴이나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뭔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발견을 하면 이들의 전통적인 그런 방법으로 가설을 하고 가설 이런 게 있어 라고 혼자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추론을 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을 해요. 그때는 이제 여러 물리학자들 경험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추론이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증명을 해줘요. 그때 물리학자들이 그게 그건 아니야 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정론돼서 이게 그쪽에 이제 원칙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상대성을 이룬다든지 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비판 속에서 다 나오는 증명된 문제예요. 지금도 비판하다 증명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왜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법칙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들은 우리가 막 수시로 방송하고 이런 게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또 그들한테 야 이건 사실 이런 게 맞아라고 논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그 부분에서는 이제 기공적인 부분은 기공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되게 지루하죠. 조금 더 그 자말 자, 이게 선정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차원의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그러면 이게 전이에요. 얘는 몇 차원일까요? 모르죠? 네. 전이 똑같잖아요. 0차원. 이거요. 손은 9차원. 1. 이제 면적이 생겼어요. 선과 선을 붙이는 거. 아, 이거 꼭 그래야 된다. 이제 면적에서 부피가 됐어요. 얘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이에요. 점점 복잡해지죠. 부피가 생긴 이 면이 두 개가 있어요. 4차원이에요.
이거는 대답하지 말아요. 점은 그냥 점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냥 점이에요. 요 선을 가지고 들으시다가 쫙 요로 쳐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점이죠. 점이거든요. 그럼 얘는 면은 손이 보이죠. 이것은 면이 보여요. 그럼 얘는 4차원이 보여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따가 11차원도 얘기해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도 할게요. 요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우선 우리가 그거 저기 평가 표시 좀 보내줘요. 예. 아. 단톡방에 저희 핸드폰으로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여자 얼굴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코 옆에 명암, 그리고 머리가 이마로 내려오면서 여기 명암이 지고 코가 옥동 나오고 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보면 다 파악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 3차원 존재의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2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산이 있는데 저걸 이렇게 쳐다보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2차원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잠깐 시간 얘기를 하자면 0.000 나노세크 전에 저 산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오전에 단체 사진 찍었잖아요. 카메라로 딱 찍었는데 이 렌즈나 우리 눈이나 똑같아요. 결국 평면으로 보는 거예요. 평면. 단지 불법작동 거는 내 경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의 존재는 2차원으로 본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정님 기분 좋으시죠? 안 좋아요? 도선으로 해야 돼요. 기분 좋지? 네. 여기에 도선이라는 2차원 존재가 있어요. 이게 면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퇴근을 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방 옆에 대형 브로마이드 사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막 술병 이건 그냥 술병이면 표현하는 거예요. 2차원을 설명할 때 얘는 3차원 아니냐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무서워.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나를 부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저쪽 방에 있는 저 여자 사진 뭐야?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 3차원에 좋잖아요. 2차원에 비해서는 내가 5차원으로 개입을 할게요. 들어가서 딱 찍었더니 나의 손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2차원에서 이제 두 분이 날 봤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처음 봤어. 근데 내가 다시 손을 딱 뺐어. 또 안 보여. 그래서 이 존재를 시간에 대입을 해서 얘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여기 언덕, 여기 뭐가 점이 있는데, 너 우리 중에 뭐가 안 좋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얘를 집었어요. 이렇게. 병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런 대입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상류권의 존재가 내려가서 화신을 하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수의 오병이어 사건이 뭐라 그러나? 기적. 바닷물을 가르고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게 다 저는 4차원에서 3차원에 개입했다고 봐요. 영상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또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잠깐 놔둘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실 3차원의 존재의 모습은 이건데 내가 봤을 때는 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2차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2차원은 이유는 뭔데 일단 그럼 3차원의 우리는 4차원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 이해해. 얘 3차원, 얘 2차원. 그러면 아까 이제 그렸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그냥 이곳에서 유출된 거거든요. 나중에 도선이 똑똑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결국에는 성공하게 그냥 부피감 있는 부가 아닐까라고 연구를 맞춰요. 근데 3차원은 마찬가지예요. 알 수가 없어요. 3차원의 로봇이 붙고 나서 4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2차원의 존재가 이것을 알아낸 것처럼 우리도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렵죠? 이 얘기는 재밌어요. 사실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터스텔라 보면 막 테서렉트 쫙 있고 아저씨가 착각하는 자기 딸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거기가 5차원인데 3차원 존재한테 5차원을 설명하는 3차원의 형태로 보여준 거예요. 이 말도 안 돼요. 3차원의 형태로 5차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추하는 거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기억 이제 중요한 네? 누가 뭐라 했는데? 없어요. 이건 이제 안 지워질 거예요. 이게 이제 3차원까지는 그 시간이라는 프레임만에 딱 갇혀 있어요.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시간 이외에는 알 수가 없고. 왜냐면 그 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0.000 나노 세컨드 전에 화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동시성을 왜 이야기하냐면 4차원의 그 프레임을 깼어요. 자 차원은 한 사람을 보잖아요. 여기 동시에 다 봤어요. 얘 애기, 태어나서 귀여워, 걸어요, 성인이 돼서 이제 지팡이 짚고 이제 죽기 직전. 이걸 한 방에 다 봐요. 그러면 아까 이제 피어나듯이 사실 보여줬잖아요. 4차원으로 보면 옆면, 뒷면, 밑에서 보면 다 돼요. 이게 4차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앞에서 쳐다볼 때 뒤통수도 보여요. 시간도.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치 여러 군데에서 CCTV가 쳐다보는 것처럼 그것도 2차원이에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4차원은 그런 개념을 이제 상상을 못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을 못해요. 안 가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를 봐요.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더 복잡하게 가지고 이게 또 있어요. 여기서 또 여러 개가 또 나타나요. 이것도 복잡한데 이게 또 생겨요. 그게 달까요? 전체. 아까 이제 높게나 화산품의 경우는 분해를 하잖아요. 전체도 보여요. 미래도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걸 한순간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은 막 하늘이 너무 어려워. 나 앞으로 어떻게 됐어요? 막 무당 같은 차려가지고 막 이러는데 4차원 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뭐 잘 되네, 뭔가 희망을 갖잖아. 이미 다 보니까 희망도 해도 이미 좋아지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아는 거야. 자기가 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차원 하나 차이니 이렇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어차피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아는 거예요. 네. 다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을 딱 봤어. 근데 선생님이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어린애가 갑자기 진료를 안 하고 책상에 앉아있고 병원장인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쪽 뒤에는 선생님과 애교된 와이프나 가족들의 모습 또 복잡하게 또쫙 벌어지거든요. 이게 패설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인터스텔라 모습 보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대도 있잖아. 한 대. 그럼 전부 다 나은 거예요. 나와 연관돼. 근데 여기로 가자. 거기 가는 거예요. 그걸 가. 근데 이제 뭐 이따 얘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2차원에 개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나중에 말씀드릴 때 대신 살짝 말씀드리면
그 박사가 딸이 아빠가 이제 우주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어린아이 때 떠났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막 울고 막 이러는데 블랙홀을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걔가 거기서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아까 2차원일 때 잘 못 알아듣잖아요. 당연히 못 봤어요. 지금 5차원에서 3차원의 개입을 하고 흙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흙을 떨어뜨려서 중력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걸 모르수 모르고 바꿔가지고 그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개입이에요. 플루식이. 이제 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중력은 시간을 왜곡시켜요. 왜곡됐잖아요. 결국에는 자기는 자기 증손자도 막 소문이 되고 있는데 딸이 지금 막 거의 100살이 다 돼서 병실이 다 죽잖아요. 왜곡이 돼요. 그들이 오랫동안 사는 기간 동안 자기는 늙지 않고 무사히 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던 그게 인터스텔라의 힘이고 그냥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원은 이 정도. 이따가 또 나와요, 차원. 이게 네. 그럼 이따가 말씀드릴 거를 먼저 물어보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지금 삼촌이 막 설명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상육품, 하육품, 화상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사천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기운을 받고 최대한 거기 접근하는 그 행위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것 따라서 몰라요. 그래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인지도 못해요. 인지는 못하지만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효과가 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차천대회 뭐 이런 거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은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도 돼. 뭐 흉내만 해도 똑같이 이게 발현이 되니까 지금 여기 가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해야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잠깐 내가 뭐 얘기하려고 했다가 지금 흘러가서 생각이 안 나네. 신하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어려웠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저거 하면 저거만 기억날 것 같아서 저기부터 설명해 줄게요. 중력이 뭘까요? 중력은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흥분해서 알아낸 법칙이 있어요.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딱 잡고 다시 위로 던졌어요. 중력을 이겼어요. 그리고 중력은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이건 근데 저기 빛과 해당이 좀 되는데, 일단 중력은 우리가 아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구가 있는데 이쪽으로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양력은 혹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혹은 중성자탄 이런 거 아시죠? 여기 원자가 있어요. 원자에 보면 이렇게 핵이 있거든요. 얘를 양성자라고 해요. 그냥 양자라고 해요. 이 주위로 전자가 회전돼요. 이렇게 도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여기에 개의가 하나가 있어요. 성이 없는 중성이 갑자기 양자가 되려고 힘을 써. 그때 이 양자가 쪼개지면서 중성자를 탁 내뱉거든요. 그 힘을 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은 핵 강력, 핵 양력이라고도 불러요. 반대의 개념이라.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폭탄이 왜 그렇게 됐냐면, 연쇄 폭발해서 되게 많은 균열이 있어야 폭발이 되게 세게 돼요. 그게 가장 적합한 게 우라늄이에요. 우라늄은 여기 있는 원자핵 양자가 92개예요. 그래서 왜 북한에서 막 핵 농축, 우라늄 농축 기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북한보다도 더 잘해요. 그렇게 되면 92가 아니라 더 많은 수의 핵이 나타나겠죠. 중성자가 양자를 되려고 빡 가르치가 깨지면서 중성자가 3개로 분리가 돼요. 또 터지고 또 3개, 또 3개. 이 순간에 터지는 게 어쩌면 그 여기서 이만큼 가는 양력이, 힘이 양력이에요. 이건 이제 소리자에 해당이 돼요. 그냥 이 정도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전기와 자기가 합친 힘이에요. 근데 얘는 우주에 어디나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전자기력은 좀 있으면 이제 광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전자기력은 지구에 있고요. 우주에 있어요. 그럼 지구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계속 이렇게 있구나. 뭐랑 달라져? 이거 저 쇳가루를 딱 던지면 막대 이렇게 N, S 있으면 그냥 사과예요. 이제 그 얘기 진입한 거야. 사과. 계속 보면 사과고 일레가 이게 이렇게 도는 거고. 광자를 좀 설명드릴게요. 강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기력이니까, 전자기력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방산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TF21에다가 레이저광선 써가지고 경추하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세계 1등이었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암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철판이 있는데 여기다가 빛을 쏘면
전자가 있고 일정한 빛을 쏘면 전자가 튕겨나가. 그러면 레이저를 우리가 몇 킬로와트 아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응집하면 화장이 겹치면서 엄청 세져. 그러면 하나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물체의 형태를 잃어버려. 그 레이저 방사능이 먼저 다 잃어버려. 그래서 전자기력은 그러한 것이다. 이제 강력이 이게 제일 중요해져요. 핵이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플러스인데 스페이스 마이너스인데 안 와. 이상하죠? 이런 걸 보고 여기서는 청력이고 여기서는 강력이에요. 강력은 강제로 붙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를 열심히 쳐다보면 여기에 왕자가 얘네들을 붙이는 힘이 너무 센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왕자가 여기에 붙어갖고 원자 핵들을 이렇게 붙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해.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있지 않아요. 왕자가 나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개해볼 수 있죠. 우주 자체 전부가 이 우주가 있으니까 한 5달이 있는데 이 덩어리가 다 광장이에요. 그냥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홍천님이 여기 있어요. 강력이 없어지잖아요. 홍천님의 존재는 이 세상에 사라져요.